예. 자, 오늘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기초 지금 명리 기초 과정에서는 첫날은 그냥 우리 뭐 인사하는 걸로 이래 그 했지만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좀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래 하루 정도는 프리토킹 합니다. 사실 전부 궁금하신 걸 다 처음 오셨으니까 사실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 확 한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 또 가다 보면 또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한번 확 풀고 넘어가면 좋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도로 나가는데 진도 나가면서도 이제 자꾸 궁금증이 생기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 책에는 이제 기초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이래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초급 과정에서는 그거는 초급이라서 초급이 아니라 명리학을 배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명리학은 이제 어떤 이제 학문이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 변화하는 거, 자연의 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게 가장 기초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급이라고 이제 분류를 초급이라고 한 거예요. 그 중고급으로 나가면은 기초 과정에서 배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제가 음양으로 변화하고 또 오행으로 변화하고 천지가 변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는 만큼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서 그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천수상하여 하늘 천수상 지수형이라 하거든요. 천수 상을 들이우고 천수상 씁니다. 땅지자 씁니다. 지수형 형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이게 천수상하여 지수형 이 들이울 수 받을 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하늘에서는 상을 들이우 상은 이 기운인 거죠. 상을 들이우니까 땅에서는 이걸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날이 여름에 따뜻하게 햇빛이 착자해지니까 밑에서 꽃이 피죠.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변화한다. 이 자연이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아무것도 없는 씨앗에서 싹이 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또 꽃을 피웠고 꽃이 떨어지면 또 다른 옆에 새싹이 하나 뜨고 이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윤회라 하지만 이 자연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내가 자식 낳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또 죽고 이다음에 이 자식들이 또 계속 돌아가잖아요. 내가 계속 반복 윤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학적으로 뭐라 하나 하면 음양이 변화하고 음과 양이 그 이제 음양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단순, 이제 뭐, 이거 이분론적으로는 음양이다 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자연이 음양으로만 바뀐다 하는데 그 음과 양이 뭔지를 조금 이해해보면 이제 분류를 하자면 남과 여도 음양이라 하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도 음양이라 하잖아요. 그 햇빛이 있는 쪽과 없는 쪽이거든. 음이라는 글자가 그늘음이라 하고 양이라는 글자는 변양자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역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니까 이제 음양으로 변화하더라. 그래서 주역에서는 음양이 뭡니까? 주역에서는 갈라진 것을 두 개를 하나로 뭉쳐진 것을 양이라 해요. 그러니까 음의 표현을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지금 그 기호를 의에 표현하면 양은 더하기로 양극, 음극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하기 이전에 또 무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제 무극이라 한다거든. 아무것도 없는 무극이 동하다는 움직여서 그죠? 무극에 동하여 음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에서 그가여 이게 뭐냐면 다시 우리 인간들로 치면은 결혼해서 아기 집에 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걸 우주거든.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이 양기의 기운으로 인해서 여기 아들인지 딸인지 만드는 음양이잖아요. 이게 우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라.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도 보면 묘랗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태극기, 이게 태극이 뭡니까? 우리 우주의 가장 근원을 뜻하는 거죠. 여기 음양이에요. 음과 양으로 표시되어 있다니까. 이걸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더라.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이 동그라미 탁탁 하나 끊으니까 태극 모양이 나온 거라. 그죠? 이런 모양이 봐. 이걸 이제 하나로 이제 이 우주 태초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변화한 것은 음양으로 변하더라. 그죠? 주역이 언제적 얘기고 하면 공자 주나라 때니까, 그죠? 그 이전에, 원래 이게 이제 주역이 가장 근원지는, 발상지는 기원전 7,000년 정도입니다. 5,500년 정도예요. 그래, 지금으로 치면 벌써 지금이 2020년이 넘잖아요. 그래, 한 2000년 플러스 하면 7,500년 내지 7,700년 전에 이제 이 주역 또는 이제 명리학, 이 변화하는 이 원리를 그 당시에 찾아낸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오래된 학문입니까? 이게.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명리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래, 그 원리가 나왔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 하면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처럼 신화에 나오는 당군. 그죠? 중국에서 사망오제 때. 사망오제. 그때 이제 태오복희시, 신농시 하면서 사망오제가 있는데 제 책에는 있습니다. 역사, 명리학의 역사 하면서 보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태오복희시가 찾아낸 거예요. 황하의 용마의 등에서 어떤 좀 이래갖고 그걸 이제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도는 이 오행의 상생도를 뜻하고, 그 다음에 낙서라는 얘기는 이 상극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극도의 근원이에요. 그래, 이게 언제적이고 하면 주역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 음양이 상생하고 상극하는 이 원리를 만들어낸 이 하도, 그림과 같은 말의 그림에서 찾았고, 용마, 그죠? 용머리와 말 형체. 그 다음에 이 낙서라는 이 거북의 등급절에서 나중에 그 주나라 때 문왕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도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의 도서관은, 그죠? 근원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뭡니까? 우리 문명의 발상지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온 게 여기서 나온 거다는 얘기죠. 근원지가. 굉장히 심오한 그런 문명이라서 우리가 참 깨우치지 못했던 거, 익히 알지 못했던 거, 뭔가로 쓰여지고 우리 옆에 있었지만은 참으로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기초과정에서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여기 주역에서 어떻게 변화하나 하면, 이걸 무곡이라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변화한 게 무곡이 동하여 태극이 됐다. 태극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음과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음양이 나오는데, 음양이 또 어떻게 보면 주역에서는 또 이것이 요 음이, 또 요 양들이 또다시 음과 양으로, 또 음과 양으로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음양이 변하더라. 다음에 또 여기 요대로 또 여기 요것이 이미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음이 아니지. 그렇지. 음이 두 개씩. 또 요거는 또 음과 양과 요게 또 두 개죠. 또 각각이 두 개에서 또 음양으로 변한 게 아니라 음과 양으로 변하고 음과 양으로 변하고 또 이렇게 음양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주역이 변함의 원리라. 이걸 음양이 변했다고, 이걸 태극이라 했다고, 요거는 사상이라 네 가지니까 사상이라 했다고, 요거는 8개가 됐다. 8개니까 또. 이렇게 해서 64개까지 나갔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주역에서 하는 얘기고 이 원리는 똑같아요. 가장 자연히 변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천수상에서 지수형으로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천은 뭐 하늘은 양이라 했고 땅은 음이라 했고 음의 특징은 뭐고 받아들인다는 거. 양은 준다는 개념적이거든요. 나간다, 수용한다 이런 개념적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역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서로 하늘과 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맞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하더라. 어떻게? 음과 양으로.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하니까 오행으로. 사상과 오행으로. 그 음양이 변하는 것을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또 오행이 좀 더 세분화시키면 60갑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것까지 가는 거죠. 그 60갑자를 사주 4개를 기둥으로 만들어 보면 51만 8천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과학이라고는 증명된 바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과학을 활용한 거예요. 그냥 사주 팔자를 하면 그 미신 비슷한 거 대개가 그래요. 진짜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러한 근거에 있구나 이거거든요. 이걸 이해하면 그러면 자연이 변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아침 낮이 다르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고 세상 우리가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다른데 그 인연도 좀 다 달라졌어요. 뭔가 고정된 게 없단 말입니다. 고정된 것은 죽어야만 고정된 거죠. 변하지 않는 거는 살아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 변하는 것이다. 어떻게? 음양으로 변한다. 좀 더 세분화하니까 오행과 사상으로 변하고 이건 이제 역학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 캐가 들어가는 거죠. 알기 위함에. 그래서 이걸 세분화한 거다. 결국은 이걸 이제 명리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이제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뭐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한다 식으로 똑같은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같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직 그만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내가 이 지식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물론 이야기하는 그 선생님들도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 거죠. 내 좀 똑똑하다고 좀 배웠다고 해서 여 갖고 막이 모아서 듣도록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똑똑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기도 못 알아들어.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죠. 그건 지 혼자 까부르는 거지, 그거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이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프린터물 한 장 드렸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자연이 변화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럼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죠?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음양이 변한다. 음양이 변해서 그럼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음양이 서로 그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변화한다. 그 다음에는 오행과 사상으로. 그죠? 아까 사상 나왔지 않습니까? 4가지. 오행은 자, 그럼 아까 이제 무곡이 이제 아까 이 동그라미 이거 이제 지금 명리학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 보면 그죠? 자, 이게 이제 이 태극의 개념이죠. 이게 태극의 개념. 태극 또는 이 무곡이 태극이다면 여기서 이제 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음양이 만들어졌다 했죠. 요게 이제 음양이라는 얘기죠. 그 음양의 표시는 기호는 이렇게 음과 양으로 표시를 한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음양이 변하면 사상과 오행으로 변한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사상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고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책, 양과 음은 이렇게 음양으로 음을 먼저 이야기하지만은 음양을 이제 요 책에 지금 가장 요 책 앞쪽인데 제가 좀 간추려서 좀 핵심적으로 좀 빨리 진도로 나가려고 합니다.
한다는 거. 이렇게 오행 벌써 이제 이 사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봄과 여름은 양에 속하고 가을과 겨울은 음에 속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오행은 어떻게 보면 목, 화, 토라는 게 있고 토, 금, 수 이 5개를 오행이라 한다. 그죠? 그럼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오행에서 또 더 변하는 게 또 세분화시킨 게 뭐냐면 또 항상 여기에는 음양이 따라 붙는 거죠. 따라 붙는데 변화된 게는 이제 이 10개의 천간 10개의 천간이라 뭐냐면 갑월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게 10개입니다. 10개의 천간과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천하늘 천자로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2개의 땅의 지지 요거는 지지를 뜻하는 땅의 기운을 이야기하는 지지가 나오고 이거는 뭡니까? 자축인묘 진사미선유술에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죠. 이걸 다시 천지가 어우러져서 60갑자가 그죠? 만들어졌다. 그죠? 60갑자가 만들어진다. 60갑자는 이제 뭡니까? 갑자, 월축, 병인 이렇게 나가는 거. 정묘 이렇게 쭉 나가는 게. 그래서 이 갑자로 출발해서 60개가 돌아오면 또다시 갑자가 오죠. 그죠? 무술년이 태어나서 무술이 또다시 무술년이 돌아오니까 60개가 돌아 60갑자니까. 그러면 돌아올 회자를 써서 회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 하면 이게 갑자년, 무술년 이런 거 이제 만세 달력, 음력, 양력도 아닌 만세력이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광만세력하고 무슨 만세력 하셨습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배워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물론 음양이라는 음은 어떤 기고 양은 어떤 것이 이 특색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음이 하는 역할, 음이 나타나는 음이라 하면 어떤 것일까? 그죠? 양이라 하면 어떤 것일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행은 목화, 토금수 이런 것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프린트물에 잠깐 보시면 일어났습니다. 자, 음양의 이해라고 해요. 음양의 이해. 음과 음양은 역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렇죠? 이 역이라 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이 역이라 하는 글자가 이렇게 탕자고 역이라 하는 것잖아요. 이렇게 쓰는 건데 요게 뭐가 하면 요거는 나릴이잖아요. 나릴은 요거 하늘의 태양을 뜻한 거죠. 요거 하늘의 태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글자는 달월입니다. 달월. 그래 요거는 태양과 달을 따라요. 그래 낮과 밤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이라 하는 건 이 변한다는 거거든. 요걸 양이고 요걸 음이에요. 그 역 자체가 이미 이렇게 변한다라는 건 역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역의 근원지이기다. 그래서 역은 움직이는 것이다. 어떻게 음양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음양의 시작은 죄송해요. 자, 음양의 시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변함이 없을 때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죠? 이미 우주가
137억 년이라 했는가? 이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빅뱅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했거든요.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우리가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 여성들 요걸 자궁을 뜻한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양기에 의해서 동하여 음과 양, 아들, 딸 생기듯이 이것도 음양이 변해서 무곡에서 태극이 음양으로 태극이 된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오묘한 또 요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양의 출발점, 요 음의 출발점, 음양은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에서 음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요 무곡이 곧 태극이다. 그죠? 무곡이 곧 태극인데 거기서 음양으로 변했다. 음양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고. 이것이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이제 생장 소멸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고. 음양의 이해에서는 주역에서는 음은 곧 이제 곤이라고 하고, 그죠? 양은 근이라고 했다. 땅 곤자고, 그죠? 이렇게 이제 불렀다. 하늘은 이제 이 하늘 근자를 써서 양은. 그래서 이제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근고는 보통 남자를 이 명을 옛날에는 근명, 여자를 곤명, 아직도 그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명 여명하면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주역에서는 원래 여기 내용대로 보면, 프린트물을 보면 음양의 설로서는 이 자연이 깨닫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주역에서는 그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가지고 점을 쳤다. 주역은 점학이에요, 점학. 그죠? 그래서 사주명리는 주역의 음양설과 태양계의 영향을 받아 오행설이 합하고, 음양 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행설이 합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 이제 옛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갖고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많은 임상 데이터를. 그래 결국은 이제 그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글자들을 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의 변화하는 것과 우리 인간들의 삶을 교묘하게 접목시키고 풀이한 거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딥니까? 인간들이 사는 곳은 이 자연이에요. 우리 저 많은 만물들, 생물체들이 살아나는 거는 아까 천수상 지수형처럼 서로 하늘의 기운과 내가 땅에 있지만 땅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인간들 어떻게 주고받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자라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주변 환경의 영향, 저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성장, 변화하면서 계속 성장만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시점에 가니까 점점 또 수그러들다는 거죠. 키도 줄어들고, 그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사춘기를 지나서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면서 늙으니까 또 병도 들고, 그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죽어야 되고, 그 죽고 나면 또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혼백으로 돼 있잖아요. 혼은 양이요, 날아가니까 홀홀 날아가고. 이제 양의 특징이 어떤 거라는 걸 알면 안 켜도 생각하는 건 저거는 양이고 우리 몸으로 보이는 육체 이거는 음이구나 알을 거예요. 그리고 양은 하늘에 계시니까 본래로 돌아가는 거죠. 죽으면 혼은 하늘로 훌훌 날아가고, 사람 음이니까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화장을 하든 땅으로 간다, 본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다 변하는 거죠. 생장 소멸하듯이 변한다.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이제 거기 나오죠. 양은 곧 하늘이다. 그죠? 밑에 이제 땅은 바로 땅과 하늘을 따지니까 하늘이 양이면은 땅은 당연히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를 양이라 치고 사람은 여자를 음이라 한다. 해와 다른 해가 양이고 다른 음이라 한다. 그죠? 낮과 밤은 낮이 당연히 양이고 밤은 음이고, 여름과 겨울도 보면 여름과 겨울은 양과 음에 속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큰 것, 작은 것, 그죠?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이게 뭐냐면 양과 음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점에서 음이라 하는 것은 정체되는 것. 음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 스톱되어 있는 거죠. 양은 활동한다는 거거든요. 양은 활동한다. 음은 정지되어 있는 거, 활동하지 않는 것. 자, 여기에서 나가고 활동하고 움직이면 이게 이제 양의 시작이죠. 이게 양의 운동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에 뭔가 정지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곧 바로 음인 상태이고, 음이 움직이면 양의 운동성이 나는 거요. 움직이지 않고 또 스톱되면 그게 또 음의 영향이고 이거예요. 그래 결국 음과 양을 구분하자면 양은 움직이고 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 이래 해도 되고, 그러면 양은 더 크게 움직이고 덜 움직이는 것도 음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나갔다가 제자리에서 나갔다가, 여기 나가는 거는 뭡니까? 이 양의 운동성이죠. 다시 돌아오는 거는 이거 음의 운동성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자꾸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양의 개념은. 그래 결국은 양은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죠? 그러면 음은 활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이다는 얘기죠. 소극적. 그러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했는데,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더 활동적이고, 맞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더 소극적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 음양의 개념으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는 음이라 했는데, 여자지만 거기서 또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기에는 여성이지만은 남성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굉장히 생긴 거는 진짜 멋있게 생겼어. 그런데 성격은 여성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으면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음양은 항상 따로 구분해서가 아니라, 음은 음대로 따르고 위에 사람은 남자 여 구분하니까 따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좋은 곳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 좋은 씨앗이 있다는 거죠.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항상 좋다 싶으면 안 좋은 것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같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음양의 개념적으로 이제 이래 하나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제 이걸 이제 점차적으로 제가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 성격적으로의 심리적, 성격적으로의 사고적은 음과 양은 외향적이다. 그죠? 그럼 이제 양이 외향성이면은 당연히 이제 이 내성적인 것은 음이죠. 그럼 남자에 비해서는 또 여자들은 또 내성적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양은 활동적이고 음은 안정적이다.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안에 관리하잖아요. 안정적으로. 다 이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은 진보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막 나가려고 하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뜻하고, 음은 보수적인 성향이다. 보수적인 성향이다. 머리를 쓰는 행동보다는 그런 걸 뜻하고, 아까 그 앞에 했잖아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은 안정을 추구한다. 진보적 성향은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다자간의 만남을 뜻한다. 행동지향적이다. 양이라는 것은. 양은 절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양이 아니죠. 행동지향적이다. 다자간의 만남이다. 양이라면 이 사람들을 만남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활동성을 좋아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음의 특징은 만남이 있더라도 다자 여러 명과의 만남이 아니라
1대1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음의 성정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양의 성정과 음의 성정은 양의 성정은 행동지향적이고 음은 생각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주역에서는 음양 사상의 표현은 천이 밖에서 치를 감싸고, 그다음에 일월이 운행하고, 천지 화수의 기가 그 사이에 항상 운동한다. 사상과 오행을 낳는다. 이게 천수상지수형 한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천수상, 천에서 기운을 뭔가 태양의 기운도 있을 것이고 오는 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러한 기운들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어떤 생명체가 자라고 이거잖아요. 그죠? 또 태양에 물이 비가 오고 하면 이 막 자라잖아. 이 자라면서 태양에 있고 하니까 막 이 자라면서 가지도 벌리고 나중에 꽃도 피우고, 이거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야들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러나 그들 서로가 기운의 상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상과 오행을 만든다 이거잖아요. 사상과 오행은 음양이 더 세분화시켜 놓은 거, 이런 거죠. 그 사이에 수와 화, 그죠? 수와 화의 기가 그 사이에 항상 운동한다. 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서로 명리학적으로는 상생상극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사상과 오행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그 사상과 오행으로 변화한다. 그 사상과 오행의 사상은 네 개를 사상이라 하는데, 그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네 개를 사상이라 하는데, 이걸 오행의 기운으로는 봄은 목이라고 했고, 이거예요. 봄은 표현을 하자면 목이라고 기호를 붙였고, 그 다음에 여름은 화라고 기호를 붙이고 불났죠, 그죠? 가을은 금이라고 기호를 붙여놓고, 겨울은 수라고 기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음양에 대해서 이제 살짝 맛보기는 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더 많이 또 알아야 돼요.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충 설명할 건데, 그럼 여기서 사상은 이제 사상과 오행을 계속 낳는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변화를 세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데, 봄은 목이라 했고, 그죠? 여름은 화라 했고, 가을은 금이라 하고, 겨울은 수라고 표현, 이제 기호가 냈습니다. 그럼 요게 네 가지를 목화, 금, 수를 사상이라 해요. 그럼 오행은 그 가운데 토가 있다. 토. 토는 뭡니까? 양과 음을 같이 있는 게 토예요. 이 흑토자지만은. 그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자, 말씀 들어볼게요. 사상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근데 봄에는 어떻습니까? 봄에는 세상 천지가 파랗단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1년의 시작하는 단계죠. 하루로 치면 아침 우리가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과 같다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으로 지나면 어린아이 때와 같다는 거잖아. 여름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와 하고 덥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하루로 치면 대낮을 뜻하잖아요. 대낮에 집에 있는 사람은 뭐 백수잖아. 그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란 얘기죠. 많은 왕성하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 양의 극이란 얘기죠. 이 양의 극. 이 봄과 이 집에 있지 않고 나가서 모든 만물이 자라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이 나가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성이다. 양은 봄과 여름은.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은 뭐고 하면 봄년에 봄에 새싹이 피어나고 저 지하에 있던 이 뭐지 그 물, 이 자양분이죠. 이 자양분을 끌어당겨 올리죠. 언제? 봄에. 그러죠. 그러다가 봄에 이제 여름은 사사가니까 이 가지가 별러지고 만물의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자양분을 어디까지 갑니까? 전부 여기 뭐 끝에 이파리까지 다 가잖아요. 파라이. 그래갖고 이제 여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
꽃이 확 펴요. 이거 막 꽃이 확 핀다는 꽃이. 그림을 제가 못 그리는데 이 꽃이라 가정하면 꽃이 핀단 말입니다. 그럼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가을은 봄을 표현한다겠죠. 가을이 되면 단풍 들잖아요. 왜 단풍 듭니까? 수분이 여기에 있던 것들이 다시 뿌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뭐랬습니까? 양의 운동성은 치고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음의 운동성은 나갔던 것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걸 음의 운동성이라잖아. 음의 운동성이 시작인 거죠. 그죠? 음의 운동성이 시작한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꽃들이 떨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안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금의 완숙된 거. 그죠? 그런데 열매가 완전하게 익은 거는 그 안에 씨앗이 완전해졌을 때거든요. 툭과일은 안에 씨앗이 없는 상태죠. 이때가 이제 금을. 그래, 음의 운동의 시작이고, 양의 운동의 시작은 목이었죠. 그죠? 양은 목에서 화로. 그죠? 그 다음에 음은 금에서 다시 본래의 상태, 지하에 있는 겨울. 수로 가는. 요게 변화하는 과정 단계예요. 요렇게 계절적으로 보면. 그럼 계절의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토가 없어져. 오행은. 요게 사상적 변화거든요. 토는 뭐 아까 제가 음과 양과 음이 같이 있는 걸 했거든요. 이 토는 뭐냐면은 양의 극에서 지금 이제 역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의 극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수독된 상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그 위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자양분들이 다시 내려가면서 단풍 들고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독된 이 상태와 다시 음의 운동성으로 시작된 상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에너지 안 보이죠, 우리? 이 에너지와 동시에 여기서 떨어지는 다시 원래의 본래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 기운, 요것을 토라고 한다는 거죠. 요 토의 위치로 따지면 어디에 있냐는 거죠. 화와 거의 같은 공간에, 이 화와 금의 사이 이거죠. 그래 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에 들어가려면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또 목과 화는 그죠? 양에 속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과 수는 또 음에 해당되는 거죠. 운동성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봄의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의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이제 사계절에 또한 목의 또 특징은 또 화가 가지고 있는 또 성질은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음양으로 변화하지만은 좀 더 그것이 좀 우리 세분화시켜서 세세하게 표현해 나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해해 나가는 게 지금 우리 기초과정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아셔야지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지 이제 중급에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음양에 대해서 지금 뭐 더 충분한 시간을 다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또 연장선으로 끌고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반복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새로운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역학이 이제 이 명리학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차례대로 여러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